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오늘 눈 대신 비가 내린다는 절기상 우수인데요. 봄이 어디쯤 온 거죠? 왜 이렇게 춥죠? 네, 어제에 이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많고요. 기온도 뚝 떨어져서 이러다가 한파특보도 내릴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덕분에 미세먼지는 거쳤습니다. 하지만 오돌오돌 떨리는 출근길이 될 거라는 거. 자, 사실 우수엔 봄을 재촉하는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기도 하지만요. 꽃샘추위와 함께 일교차가 크고 변덕스러운 날씨가 계속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날씨 속에 우수는 예부터 본격적인 농사 준비를 시작하는 절기라고 합니다. 땅이 녹으면서 논밭을 정비하고요. 농기구들을 손질하면서 한 해 농사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 시기에 농부들이 매화, 산수유 같은 봄꽃들을 즐기고 음식을 나누는 풍속도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런 농경사회는 아니지만 자연의 변화를 체감하면서 겨울을 정리하고 새 계절을 준비하는 마음가짐을 갖는 게 이 절기의 의미가 될 수 있을 텐데요. 환절기 건강 잘 챙기면서 춥지만 그래도 한층 더 가까워진 봄을 느껴보시죠. 2월 18일 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화요일입니다. 텃밭 가이드 시간에는 우수를 맞아 2월에 해야 할 텃밭 일과 또 파종 작물에 대해 살펴보고요. 돈 벌어주는 뉴스 시간에는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내리고 있다는데요. 혹시 대출을 갈아탈 때 주의할 점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텃밭 농사에 대한 궁금증과 질문들은 지금부터 부지런히 문자 보내주시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도시농부들의 텃밭 가이드 수원 씨앗도서관의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오늘 텃밭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답변을 드릴게요. 이번 주까지는 좀 추운 것 같아요, 그죠? 네. 오늘 절기상 우수입니다. 네. 2월도 이제 막바지로 접어들어서 오늘이 얼었던 대동강물도 풀린다는 우수절기인데요. 하지만 추위가 쉽사리 봄에게 자리를 내어주지 않고 있어서 맞습니다. 예. 이번 주도 영하의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침 기온은 영하를 나타내고 있지만 낮 기온은 또 영상으로 바뀌고 있어요. 네. 그래서 2월에 해야 하는 농작업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아직은 좀 춥잖아요. 네. 어떤 것부터 해야 되는 건가요? 보통 2월에는 완두콩을 파종합니다. 음. 땅이 아직 얼어 있어서 파종하기 힘들지만 완두는 추위를 견딜 수 있고 일찍 파종해야 장마철 이전에 수확할 수가 있어서 비교적 일찍 파종하게 됩니다. 예. 완두는 아프리카 이집트 지역이 원산지의 열대작물이지만 근데 지금 파종해도 돼요? 네, 오. 온대지방이 우리나라에 일찍 전래되어서 내한성이 강해진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제 확실히 이제 적응을 했군요. 네, 예. 중부 이남 지방에서는 가을에 파종해서 싹을 위로 올리지 않고 뿌리만 나온 상태에서 월동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추위에 강하기 때문에 봄 파종 시기는 2월중에 하게 됩니다. 나중에 넝쿨로 올라가니까 25cm 간격으로 두 알씩 파종을 해야 합니다. 야, 그러니까 그 넝쿨 얘기하시니까 네. 그 진짜 잭과 콩나무라는 동화 장면. 네. 덩쿨 왜 하늘로 쫙 올라가는 그거 있잖아요. 네. 그럼 타고 올라갈 때 이 지주 때도 파종할 때 같이 세워야 되나요? 네. 잭과 콩나무의 콩이 무슨 콩이죠? 잭과 콩나무의 콩이 완두? 네, 작두콩입니다. 작두콩. 네, 잭빈이라고 하죠. 그래서 잭빈인 거예요? 네. 오. 넝쿨로 올라가기 때문에
지주대를 세우고 줄을 묶어주기도 하고 네. 아니면 이제 가지가 달린 나뭇가지를 군데군데 꽂아줘서 올려주기도 합니다. 지혜로운 농부님들은 가을에 고추나 가지와 같은 키가 크고 튼튼한 작물을 심었던 것들을 뽑아내지 않고요. 그 밑에 완두를 심어서 그 마른 줄기를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하기도 합니다. 아, 작물을 그냥 네. 활용하는 거네요. 네, 예. 그렇죠. 보리나 밀을 심은 분들은 보리나 밀 심은 옆줄에 심어서 보리나 밀 줄기를 타고 올라가게 하기도 합니다. 아, 예. 토종 완두콩 중에서 보리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보리 옆줄에 같이 심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보리나 밀 수확하기 전에 푸드 완두는 일찍 수확을 하게 되고요. 네. 보리밀 수확할 때쯤 완두가 다 익기 때문에 보리 수확할 때는 씨앗용 완두를 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푸드 완두는 오래 저장해서 먹으려면 수확한 그대로 냉동 저장을 하면 좋습니다. 냉장이 아니고 냉동. 네. 그죠? 그리고 2월에 하면 좋을 텃밭일에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2월 중에 또 할 작업이 도라지를 옮겨 심는 작업입니다. 도라지는 이제 씨앗으로 빼곡하게 이렇게 파종을 한 작물이라 네. 2월에 이렇게 옮겨 심기를 해서 뿌리를 키우게 되는데요. 완숙태비를 뿌린 다음에 밭을 일구고 심는데 뿌리가 길면 눕혀서 심어도 됩니다. 네, 10cm 정도 간격으로 이렇게 심게 되는데요. 네. 도라지는 우리나라 고유종입니다. 심지어 가까운 일본에도 도라지는 없었다고 해요. 오, 그래요. 완전 고유종이라고 볼 수 있네요. 네. 야, 근데 도라지가 그런 작물이었는지도 몰랐고 요즘은 근데 좀 품종이 다양하지 않나요? 어떤가요? 네. 일제 감정비기를 앞두고 우리나라를 침탈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조사하면서 낸 이제 책이 있는데요. 네. 토지농산 보고서라고 하는 그 책을 보면 도라지를 산인삼이라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산에 있는 인삼 이런 뜻이에요? 예, 예. 네, 산인삼. 당시에는 산에 나무가 별로 없어서 구릉이나 야산에 지천으로 도라지가 자라서 이것을 캐다 먹었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 숲이 너무 우거지면서 이제 밭으로 옮겨져 작물로 탈바꿈했습니다. 요즘은 신품종도 많이 나와서요. 뿌리가 큰 슈퍼도라지, 뿌리가 많이 갈라져서 약성을 강화시킨 약도라지, 그리고 꽃을 보기 위한 꽃도라지와 같은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꽃도라지는 뭐 먹는 게 아니에요? 아니 먹어도 되는데요. 이제 꽃이 예쁘다? 꽃이 많이 핀다는 거죠. 예, 예. 예, 꽃은 흰꽃과 파란색이 피는 두 종류로 나뉘는데요. 보통 우리가 백도라지라고 부르는 예. 흰도라지가 약성은 더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도라지는 사실 잘 들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근데 언제 수확해서 먹는 건가요, 이게? 도라지는 보통 이제 3년근을 수확해서 먹게 되고요. 그 이상은 장생도라지라고 해서 약으로 쓰죠. 아, 오래 산 도라지다. 네. 예. 꽃이 피고 나서 줄기가 마르면 그때부터 이제 수확을 하니까 가을에서 요즘 초봄 사이에 이렇게 수확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라지 뿌리를 캐서 굵은 것은 드시고 작은 것은 옮겨 심기를 하면 되겠죠. 옮겨 심기를. 네. 또 어떤 거를 파종하면 좋을까요? 봄보리나 봄밀을 파종하실 분들은 지금 파종하면 좋습니다. 자연스럽게 추위를 경험해서 가을에 파종한 것과 같이 결실이 좋아집니다. 더 늦게 파종할 경우에는 추나철이라고 해서 종자를 물에 불린 다음에 얼려서 파종해야 합니다. 오, 그런 거 하느니 지금 하는 게 낫겠네요. 그렇죠. 조금 힘들긴 해도. 네. 그 지난주까지 거름 만드는 법 네. 거의 이제 제 생각엔 뭐 관장님은 중학교 과학 시간이라고 했지만 저한테는 거의 대학원 수준이었는데 그 이제 거름 만드는 법을 알려주셨는데 웃거름을 이제 해야 한다고요. 네. 올 동안 보리밭, 밀밭, 시금치, 마늘, 파, 양파 지금 밭에 남아 있는데요. 이제 봄이 됐으니까 밭에 본격적으로 웃거름을 해야 합니다. 월동용으로 왕겨나 볏짚을 씌워 놓은 곳이라든지 아니면 검정 비닐이 있으면 걷어내 주는 게 좋습니다. 네. 볏짚이나 왕겨 같은 멀칭 재료가 한겨울 동안에는 보온하는 역할을 하지만 이제 날씨가 풀려서 반대로 햇볕을 차단해서 땅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외려 이제. 네. 예. 그리고 왕겨나 볏짚의 경우 대부분의 재료가 이렇게 탄소질로 되어 있어서 이것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작물이 가져가야 할
질소질 거름을 오히려 빼앗아가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질소기화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 웃거름은 어떻게 줘야 하나요? 이게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퇴비로 웃거름을 줄 때는 심은 줄을 따라서 퇴비를 뿌리고 줄 사이에 있는 흙을 호미로 긁어서 덮어주는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이렇게 뿌려주고 흙이 열었다 풀렸다 하면서 네. 또 이제 서리발이라고 하는 게 생기면 발로 밟아주는 일도 해야 합니다. 서리발로 인해서 뿌리가 땅 속에 있긴 하지만 땅이 들뜨거든요. 그래서 뿌리가 잘리기도 하고 뿌리가 공기 중에 노출돼서 이렇게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싹이 나왔는데 밟아도 되는지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 오히려 다칠까봐. 네. 예. 근데 이렇게 밟아주면 훨씬 더 강하게 자랍니다. 좋다. 네. 무조건 밟아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 앞서 이제 우수에 농사 시작하기 위해서 정비도 하고 농기구 손질도 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이 밭을 태우는 일이나 비닐, 그 퇴비봉투 이런 폐기물을 버리는 일들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게 사실 이제 농촌의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처리해야 돼? 그러면은 막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네. 그분들 위해서 저 관장님이 처리 방법 알려주세요. 가을에 했어야 할 일인데요. 이 텃밭을 사실은, 네. 깨끗하게 정리하지 않으신 분들은 텃밭 정리도 하셔야 됩니다. 심었던 작물들의 이제 잔사들, 뭐 넝쿨이라든지 줄거리 뭐 이런 것들은 깨끗하게 모아서 퇴비간에 이렇게 모아두어야 합니다. 퇴비간이 없다면 밭 한쪽, 안 쓰는 밭 한쪽에 구멍을 파서 이렇게 묻어주는 게 좋고요. 네네. 작물들의 잔사에는 월동한 병해충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전에는 소각을 했지만 이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제 너무 산불도 조심해야 되고요. 맞아요. 네, 그걸 이렇게 묻어주시면 좋고요. 비닐 멀칭이나 퇴비봉투와 같은 농업용 폐자재들은 지역 농협에서 모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민원 전화를 통해서 어디에다 버리면 되나요? 하고 예, 이렇게 예. 물어보시면 아마 방법을 알려주시니까요. 그렇게 해서 문의하셔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농협에서 모아서 처리하니까 이제 지자체 민원 전화해서 처리 방법을 문의하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사연과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답변 못 해드린 것부터 저희가 먼저 우선적으로 보겠습니다. 4939님, 장류나 김치 같은 이 버리게 되는 것들, 이런 거를 버리는 것들이 아까워서 퇴비를 만들 때 섞었거든요. 이거 어떨까요? 괜찮을까요? 하고 보셨어요. 우리 이제 퇴비 관련해서 야, 이거 어려운데. 방송할 때 네.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이게 장류나 김치는 좀 짜잖아요. 소금기가 있고 그다음에 또 약간 쉽니다. 네. 이게 젖산 발효를 한 거라서 신맛이 나는데 퇴비를 만들 때 그 역할을 하는 네네. 이 미생물들이 이렇게 짠맛이나 신맛은 아주 싫어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귤 껍질도 안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 그렇죠. 같은데. 예, 귤 껍질은 그래서 그냥 일반으로 버려야 된다. 그렇죠. 쓰레기도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짠 거나 이렇게 신맛을 제거한 상태로 써야 되니까 좀 물에다 담궈서 좀 짠기를 좀 뺀 다음에 이렇게 퇴비화하는데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944님, 한지역 마늘을 작년 10월 말에 심어서 2월 말경에 부직포를 벗기려고 하는데 추가적인 비료나 병충해 방제 요령 부탁드립니다. 네. 네. 부직포가 검정색 부직포면 벗겨내는 게 좋고요. 근데 흰색 부직포는 오히려 이제 햇빛이 이제 들어가니까 괜찮아요? 예,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흰색 부직포는 두시고요. 근데 약간 흰색 부직포도 왜 네. 두면은 습도가 올라가서 안에 네. 혹시 문제가 되지 않나요? 일단은 햇볕이 들어가고 약간의 보온 효과를 주는 게 또 흰색 부직포입니다. 나쁘지 않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아마 이제 부직포를 씌운 상태에서 거름을 주려고 하니까 이게 부직포 벗겨내고 이제 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물비료 형태로 뿌려주시면 부직포를 투과해서 이렇게 땅에 이제 스며드니까
이렇게 액비를 좀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병충해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제 제거름이 이런 병충해도 좀 많이 막아주는 역할들을 하거든요. 특히 또 마늘은 또 뿌리작물이기도 해서 제거름이 굉장히 유용한 역할을 합니다. 네네. 이런 제거름 같은 경우를 좀 뿌려주시면 병충해 방제 겸 또 뿌리거름도 주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오, 이런 경우에는 제거름을 좀 필수로 해야겠네요. 그죠? 네네. 예. 7918님, 땅두릅 재배 시기 그리고 효능도 알려주세요. 네. 네. 땅두릅. 땅두릅 같은 경우는 이제 독활이라 그래요. 보통 독활이라 그래서 요즘 이제 많이 재배하는데 나무 두릅이 있는가 하면 나무 두릅은 이제 줄기가 위로 올라와 있는 근데 이제 땅 두릅은 땅속 줄기만 살아 있어서 봄에 새로 이렇게 잎이 나오는 그런 두릅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지방에서도 굉장히 땅 두릅만 재배하는 농가들도 꽤 있더라고요. 부여라든지 논산 지역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많이 재배하는데요. 보면 이제 이른봄 또 가을에 심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땅이 풀리는 이른봄 이제 지금부터 이제 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땅두릅 이제 이 줄기 뿌리 줄기를 판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땅두릅 이제 줄기를 사서 그 눈이 나와 있는 단위로 뿌리 나눔을 해서 이렇게 땅에 심어두면 이제 뿌리가 활착을 해서 이른봄에 이렇게 수확할 수 있는 잎이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땅두릅 시기는 지금이고 이게 뭐 효능이 좋아요? 예, 맛도 좋고요. 예. 그리고 이제 몸에 좋은 그런 이제 아, 섬유질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있어서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부디 잘 성공하시길 바라겠고요. 6070님, 밭에 사과, 대추, 매실, 감나무가 2그루씩 있는데 이 달리면 떨어지고 해서 가지 치는 법 그리고 소독법도 알려주세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네. 이제 과수나무 지금 한참 이제 웃거름 해야 될 때거든요. 이른 봄에 땅이 풀리기 전에 이렇게 거름을 이제 구멍을 파고 이제 나무 원줄기 이렇게 주변을 동그랗게 파서 거기다 거름을 넣고 흙으로 덮어주는 이제 웃거름을 줘야 됩니다. 이런 웃거름이 부족하면 사실 이렇게 이제 낙과라 그래서 네네. 과일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죠. 네. 그리고 이제 가지 치는 법 같은 경우는 좀 대추나 그다음에 감나무 같은 경우는 당년에 생기는 새로운 가지에서 열매를 달게 되고요. 네. 매실이나 사과 같은 경우는 3년생 가지에서 결실을 맺거든요. 야 이거. 그래서 이거 체크를 다 해놔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가지를 볼 때마다. 대추나 감나무는 굉장히 과감하게 네. 전지전정 작업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사과나 아니면 매실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결실을 했던 묵은 그 결실 가지, 그 단과지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제거하고, 그다음 위로 웃자란 그런 이제 도장지 뭐 이런 것들을 전지 작업을 합니다.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긴 내용이라서 사실 예. 한번 이제 관련된 자료를 한번 찾아보시고요. 아니면 저희가 방송 시간에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도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사과, 매실이 하나로 묶이고 그죠? 네. 대추, 감나무가 하나로 묶인다. 네. 예.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6070님 좀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텃밭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답변해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여기서 청취자 한 분과 직접 전화 연결해서 궁금한 질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 사신 누구실까요? 예,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가평 김 선생님. 네. 예, 관장님께 궁금한 질문 바로 편하게 해주시죠. 예, 그 오승원 아나운서님, 박영재 관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9월 5일 날 AT센터 농업 박람회 가서
저 구옥배추 그 나눔 받아 왔어요. 아, 네네. 예. 근데 그거를 9월 6일 날 심어서 저 포트 내가지고 9월 22일 날 밭에 옮겨 심었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겨울에 11월 달에 그 한 포기만 화분에다 옮겨 심어가지고 저 썬룸에 들여서 지금 키우고 있는데요. 네네. 그 배추꽃이 그 꽃대가 올라서 확 피었어요. 노랗게. 아, 네. 근데 이 한 포기가 네. 벌도 안 오고 그러는데 그게 씨앗이 제대로 여무나 궁금해서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싶어서. 아이고, 어떡해요. 그, 왜 시작이 어떻게 해요죠? 네. 배추 한 포기로는 예. 씨앗이 맺히지 않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배추 2포기 이상을 저장을 하셨어야 되는데, 예. 배추나 무나 예. 가시나 이런 그 꽃잎이 내장 달리는 예. 이런 그 십자가 작물들은 한 포기로는 이게 자기 꽃가루 바지를 하는 게 아니라서 다른 꽃에서 꽃가루 바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네. 그 저기 예를 들어서 2포기라고 그러면 네네. 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이 이렇게 옮겨서 붙이를 해줘도 되나요? 부치를 해도 되고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이제 벌이라고 생각하는 곤충 말고도 조그만 그 날벌레들이 꽤 많아요. 예. 그 친구들이 이제 이렇게 꽃가루 바지를 해주거든요. 벌만 하는 게 아니었다. 네네. 예. 근데 이제 이렇게 한 포기에서 씨앗을 받으려면요, 예. 이제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 꽃이 피기 전에 예. 꽃잎을 이렇게 젖혀서 꽃가루 바지를 해주는 방법하고요. 예. 그다음에 꽃이 질 때쯤 예. 또 이렇게 수분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네. 정말 기술자들이 하는 거라서 너무 어려운 방법이에요. 뇌수분이라고도 하고 이제 노화수분이라고도 하는데 좀 어떡합니까 지금 김 이런 선생님 2가지 지금 방법이 있는데 김 선생님 지금 기분이 많이 이상하셨어요. 속상해서 어떡해요, 선생님? 그리고 그 주변에 바로 옆에 방울토마토 꽃이 피었는데 그것도 그런 꽃들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예, 방울토마토 꽃은 또 배추과가 작물이 아니잖아요. 예. 아, 이거 그래서- 배추 어떡합니까 이거? 좀 저는 늦- 실험 늦었지만 한번 받아볼까 하고 실험적으로 이제 한 포기를 이제 심었었는데 네네.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안정적으로 5포기는 꼭 이렇게 확보를 예. 하셨어야 됐어요. 다음부터는 예. 예, 또 이렇게 배워가는 거죠, 뭐 그죠, 김 그렇죠. 선생님. 예, 시행착오를 예, 통해서 예. 또 알아가면 되죠. 예. 혹시 또 궁금한 게 있어요? 박물관에서 네네. 그때 사과 참외 씨앗 제가 갖다 드렸었어요. 양평 선생님. 예. 가평이래요. 예. 가평참. 예. 예. 사진도 찍고 그랬었는데 네네. 기억나시는지. 예, 기억납니다. 아쉽지만 그 배추는 약간 포기를 해야 될 거고 다음에 성공해서 씨앗 나눔하는 걸로 어떨까요, 선생님? 괜찮죠?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또 언제든 예. 그 게시판에 예. 질문 남겨주세요. 예, 방송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3959님의 질문인데요. 이 100평 정도 텃밭을 그간 삽과 호미로 경작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관리기를 구입했는데 이게 도저히 깊이 가리가 어려워요. 혹시 방안이 있을까요? 이 깊이 가리가 돼야 결실이 좋지 않나요? 하고 물으셨나요? 네, 당연히 이제 깊이 갈아야 좋은데요. 근데 지금 관리기로는 보통 갈 수 있는 깊이가 15cm를 넘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깊이 가리가 안 돼서 그래요? 예. 이거 그래서 괜히 오히려- 구입하신 거예요, 그러면? 관리기는 보통 이제 이렇게 갈기 위한 장비라기보다는 제초기예요, 사실은. 제초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예. 일학 만드는 그런 데 이제 쓰시고요. 깊이 가리가 필요하시면 주변 농가에 경운기로 쟁기질을 한번 해달라고 하신 다음에 이렇게 이제 흙을 깨거나 일학 만드는 데는 이제 관리기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관리기 환불해야 됩니까? 또 이제 네. 제초 작업에는 또 도움이 많이 되니까요. 그래요? 또 예.
사용하셔야죠. 왠지 이거 3959님이 들으면 좀 머리가 복잡해지실 것 같은데 잘 선택하시고 행동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간상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답변 못 해드린 질문들은 잊지 않고 다음 주에 꼭 이어서 해드리겠습니다. 텃밭 가이드 시간, 지금까지 수원 씨앗도서관의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관장님.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네, 경제가 어렵지만 쉽게 풀어드리는 돈 벌어주는 뉴스 시간입니다. 동아일보의 강우석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첫 번째로 전해주실 내용은 어떤 건가요? 예, 최근에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주담대금리 많이 낮추고 있다라는 얘기 그래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이게 겉으로 보면 희소식인데 정작 실상을 살펴보면 여러 조건들이 숱하게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뭔가를 해야 은행이 제시한 낮은 수준의 금리를 오롯이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결국은 작년 말부터 기준금리 인하했고 그러면서 대출금리도 순차적으로 낮아지는 추세고 그래서 주담대나 신용대출 갈아타시려는 분들 많을 텐데요. 좀 주의하셔야 할 것 같아서 이 소재부터 갖고 왔습니다. 마냥 희소식이 아니네요. 어떻게 생각하면? 예,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낮은 금리를 받으려면 뭔가 많이 해야 된다. 예, 조건이 있다. 그렇습니다. 예. 어떤 겁니까? 이게 은행권에서는 소비자들한테 더 좋은 금리를 준다라는 차원에서 우대금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근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말장난 같은 게 그래요? 예. 금리 인하 혜택 정도로 표현을 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이를테면 사실 다른 시중은행들도 다 비슷한 조건을 갖고 있는데 우리은행을 예로 들어볼게요. 네. 우리은행이 이번 주 금요일부터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를 최대 1.3%까지 감면해 주기로 했어요. 오, 되게 큰 거잖아요. 예, 원래는 최대 1.2%였는데 0.1포인트 더 얹어주겠다는 건데요. 예. 근데 조건들을 보면 아주 까다로워요. 방금 말씀드린 0.1포인트만큼 이자 부담을 줄이려면 일단 19세 미만 자녀가 3명 있어야 됩니다. 잠깐만요. 다자녀 가구여야 돼요.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다자녀 3명 이상. 예, 그리고 나머지 조건들도 보면 직장 다니는 분들은 이제 급여 이체 계좌를 우리은행을 항상 그걸 택하거나. 요구하잖아요. 그렇죠, 예. 항상. 예. 그리고 연금 수령 계좌를 우리은행으로 해야 0.2%를 낮출 수가 있어요. 연금 수령 계좌. 퇴직연금 같은 거죠. 이것도 0.2.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급여랑 똑같은 건데 자동 이체를 매달 걸면 0.1%, 카드 실적 월 30만 원 이상이면 0.2%. 이런 식으로 이제 특정한 조건들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10만 원 이상 적금이나 주택 청약을 납입했을 때도 0.1% 이런 식으로 깎아주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다 그렇죠. 뭐 은행들 매번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결국은 주거래 은행을 우리은행으로 바꿔주면 주담대 금리 1% 정도 깎아줄게라고 요약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네. 대부분 은행들이 이런 조건들은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카드 실적이 매월 30만 원씩 나간다고 가정을 하면 1년이면 36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면 우리은행 아파트 대출 받는다고 가정하면 제일 낮은 금리가 변동금리 5년으로 가입하는 건데 지금 최저금리가 방금 말씀드렸던 혜택 다 받는다고 가정하고 연 4.12%예요. 대충 지금 9천만 원 빌린다고 하면 1년 이자가 370만 원 정도 나오는데 1년 이자가 370만 원, 카드 실적으로 360만 원. 그러니까 결국은 카드 실적 채우는 것만으로 1억 가까운 돈을 빌렸을 때와 비슷한 이자 비용이 나간다고 생각하셔야 되니까 계산기 잘 두드려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겠네요. 그러니까 한 은행으로 이런저런 거래를 몰아두면은 그러면 그렇게 하면 이제 금리 인하 혜택을 거의 다 누릴 수 있다고 보면 될까요? 어떨까요? 은행이 제시하고 있는 최대 몇 %라는 상한선까지 다 받긴 좀 힘들어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은행 아파트 대출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조건 중에 우리은행 앱에 일정 회차 로그인을 하든가 전액 비거치식, 이게 비거치식이라는 게 원금과 이자를 처음부터 계속 나눠서 갚는 거거든요. 비거치식 가입
비거치식 가입 고객, 예. 그리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 우대 같은 항목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는 해당되지 않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최대 몇 %다라는 표현은 절대로 있는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사 제목들이 좀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아 그러면 나 주담대 갈아타면 금리 낮출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쉽게 단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아 결국에는 그런 것 같아요. 돈과 관련된 것들은 내가 열심히 뛰어야 된다. 예. 직접 챙겨야 된다. 예. 이런 거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도 이제 기준금리는 낮아진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대출금리가 조금씩 하락세라고 봐도 되는 거죠. 예, 그 큰 흐름에서는 말씀 그렇다. 주신 것이 맞고요. 네, 예. 이게 주담대 변동금리 기준이 되는 지표를 코픽스라고 해요. 이게 은행들이 취급한 예적금 금리나 은행들이 발행한 채권금리 등을 참고해서 만든 지표인데 이 지표가 작년 10월부터 넉 달 연속으로 하락을 했고 어제 그래서 코픽스를 새로 산정했거든요. 네. 그에 따르면 이제 주담대 금리가 최대 연 5.8에서 5.9% 정도 된다 보시면 돼요. 지난달까지 주담대 상단이 6% 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출 금리 부담은 좀 줄어든다고 보시면 예, 될 것 예. 같고요. 이제 주담대 대출 금리도 줄어들다 보니 신용 대출 금리도 낮아진다. 그래서 이자 부담은 조금씩 낮아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은행들 중에서 신용 대출 갈아탔을 때 이자 지원해 주는 곳도 있으니까요. 예, 한번 살펴봐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신용대출이 있는 거를 자기들 은행으로 오면 예. 최대 10만 원씩 이자 지원을 해준다. 예, KB가 그런 이벤트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예. 하여튼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반년 전에 출시된 서민금융 플랫폼에서 혜택을 본 분들이 무려 100만 명이 넘는다고요. 예, 정부가 작년 6월 말에 출시한 건데 네. 이름이 서민금융 있다예요. 예, 그냥 있다라고 포털에 검색하시면 자기소개서 업체 나와서 서민금융 있다라고 검색을 하셔야 합니다. 이게 또 그렇게 돼요. 예. 네. 이 서민금융 있다라는 장명을 직접 만든 관료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서민들을 위한 상품이 모두 모여 있고 서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이어준다라는 의미를 담았대요. 그래서 이게 홈페이지도 있고 스마트폰 앱도 있는데 314만 명 방문했고 114만 명이 혜택을 보셨다고 하네요. 너무 좋네요. 일단 예. 수치를 보면 예. 그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면 이 접속해서 어떤 혜택을 기대할 수 있나요? 예, 이게 사실 제가 취재하면서도 좀 이해가 안 갔던 지점인데 네. 이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들이 정책금융, 서민금융 엄청들 해요. 근데 이게 정작 저희 같은 분들은 이게 서민금융진흥원이 뭐고 캠코가 뭔고 그리고 다 처음 들어봐요, 예, 사실. 좀 예. 낯설잖아요. 예. 이거 일일이 찾아볼 여유도 없고. 서민금융진흥원이라는 예. 데가 있고 또 예. 캠코라는 데가 예,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라는 데인데 이 저마다 공공기관들이 펼치는 서민금융 사업이 달라요. 근데 이거를 서민금융 있다에서는 한데 모아놨어요. 아 좋네요. 예, 그래서 세이망 홀씨, 사이돌, 햇살론 같은 정책금융 중에서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거를 압축해서 요약해서 보여줍니다. 이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서민금융 있다 플랫폼 이용하신 분들은 대부업 신용대출 대비 평균 금리를 6%포인트 가까이 낮췄대요. 물론 대부업 금리가 그만큼 높다는 얘기이기도 하겠지만 그래도요. 예. 그리고 이 플랫폼에서 중개된 대출 금액만 2,400억 정도 된다고 하네요. 예.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네요. 그 혹시 대출이 없고 예. 신용이 좋은 분들은 예. 그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게 딱히 없을까요? 저 여기 들어가서 한 달 전에 그 예. 휴면 예금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특정 은행 계좌에다가 소액을 넣어놓은 걸 까먹고 있었는데 이걸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괜찮네요. 네, 이런 거 들어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는 거.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작년 8월 말 기준으로 휴면 예금 규모가 2조 6천이나 된대요.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런 거 기대하고 들어가면 별로 없더라고요. 생각보다 있으실 수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까? 진짜요. 예. 예. 저도 놀랐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4월부터 노후 유병력자의 실손보험 가입 문턱이 낮아진다고요. 예. 이건 좋은 거네요. 예. 저도 이거 나중에 어머니께 추천드릴까 고민 중인데 작년 12월에 이제 대한민국 전체 인구 중에 65세 인구가 20%를 넘었어요. 초고령사회죠. 이제. 예. 그래서 정부가 고령층 분들의 의료비 부담 줄여주자라는 취지에서 노후 실손보험과 유병력자 실손보험의 가입 문턱을 낮추고
보장 연령을 높이기로 했어요. 예. 지금 전 연령층의 실손보험 가입률이 80%거든요. 근데 70대 분들은 38%고 아 정작. 예, 80대 분들은 4%밖에 안 돼요. 이거 높여주자는 정책이라 보시면 돼요. 네네. 그러면은 가입 연령이랑 보장 연령이 어떻게 바뀌나요? 이게 원래 노후 실손은 75세, 유병력자 실손은 70세 이하까지만 가입이 가능했는데 이 가입 가능 연령을 90세 이하로 확대했어요. 가입 가능입니다. 예, 가입 가능입니다. 예. 그리고 보장 연령은 원래 100세까지였는데 이걸 110세까지로 10년 더 늘렸어요. 예, 그렇군요. 근데 이게 모든 보험사들이 예, 관련 상품을 파는 거는 아닐 것 같은데요. 예, 이 상품을 잘 고르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노후 실손은 9곳, 예. 유병력자 실손은 13곳의 보험사가 팔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보험사마다 상품을 조금 잘 비교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어려울 것 같은데. 많이 예, 어려워요. 예, 그래서 예. 약관 관련된 부분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 사실 이거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보험사 한 곳의 설계사분 이야기만 듣지 말고 여러 그렇죠. 보험사 소속된 분들 이야기를 다양하게 들어보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뭐 종신보험이나 다른 보험들에 비해서 실손보험은 크게 차이는 안 나는데 아 그래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목적은 실손보험에 가입해서 의료비 줄이자는 거니까 최선을 다해 살펴보고 여러 보험사 소속의 설계사분들께 자문을 구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발품을 팔아야 되는 방법밖에 없는 거네요. 예, 그죠, 조금 번거롭지만 예.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많이 쓰는 모임 통장. 전 처음 듣는데. 이 잔고가 무려 9조 원에 육박한다고요? 예, 저도 수치 보고 좀 놀라서 이 주제를 근데 이 모임 가지고 통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정기적으로 친구 없는 거 만나는 티나요? 예? 저도 예. 딱 한 번밖에 안 만들어 봤어요. 예. 이게 모임 통장이 2018년에 네. 카카오뱅크가 만들면서 되게 인기를 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분들이나 직장 동료분들끼리 이제 하나의 계좌에다가 돈 모아가지고 이렇게 주기적으로 뭐 하는 만날 때 거예요? 소진하자 약간 요런 컨셉이라고 보시면 돼요. 괜찮다. 괜찮죠. 막 누가 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항상 n분의 1을 할 수 있다라는 큰 장점이 이게 또 있습니다. 세대 차이가 나네요. 근데 이게 지금 9조 원이라고요? 이거 구조는 약간 추산인데 예. 카카오뱅크가 운영하는 잔고만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8조 4천이에요. 이거 뭐 그러면 9조 원 넘을 수도 있겠네요. 예, 근데 시중은행도 다 하고 있고 지방은행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보다 잔고는 조금 더 많을 거라고 추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웃기네요. 이 모임 통장에 잔고가 아무리 많아도 예. 은행들은 이자를 안 준다면서요? 예, 이건 또 왜 그런 거예요? 이게 모임 이거 통장은 좀 못된 것 같은데. 못되다는 오늘 죄송합니다. 예. 못되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예.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요? 저도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아시다시피 모임 통장은 여러 사람들의 돈이 들어갔다 나왔다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이걸 수시 입출금 계좌로 관리를 해야 돼요. 이거를 은행권에선 저원가성 예금이라고 불러요. 이게 저원가라는 게 한마디로 은행 입장에서 돈이 덜 든다는 거잖아요. 네네. 금리가 0.1%밖에 안 됩니다. 근데 좀 이해가 되네요. 예.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고객 돈에 대해 이자 얹어줄 부담이 없는 거죠. 지금 이제 기준금리가 낮아졌다고 해도 지금 만기 1년짜리 예금금리가 시중은행에서는 2%대 초중반 정도 되고 네. 저축은행은 한 2%대 후반 정도 되는데 그렇다 보니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모임 통장 잔고가 늘어날수록 예전금 금리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게 모임 통장을 만들 때 좀 이런 거를 한 번쯤은 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돈 벌어주는 뉴스 시간. 오늘 동아일보의 강우석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추위 대비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오늘 추웠죠, 강 기자도? 예. 출근 잘하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좋은 하루 보내세요. 여보, 올해 공익집불금 신청이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